이렇게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연락을 하고 기꺼이 시간을 내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얘기를 듣는 건지 아닌 건지 말을 자르거나 자기 마음대로 설득하는 사람 참 많죠.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내 이야기는 제대로 가서 닿지 않는 걸까요? 왜 내가 기껏 찾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위로를 해주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과 나 모두 각자의 말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그릇, 도대체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힘들 때 찾고 싶은 사람, 연차가 지날수록 후배들이 닮아가고 싶은 선배로 성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말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말기술만 배우지 말고요. 물론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효과적인 말기술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알고 계시죠? 말이라는 것은 배운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인 대로 되거든요. 말은 당신이 평생을 거쳐 갈고 닦은 습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고 몇 번 워크숍에 참석한다고 해도 쉽게 바뀌지 않죠. 사람을 그릇에 비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넉넉하게 담아낸다는 뜻을 가집니다. 말그릇도 마찬가지죠. 말그릇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얼마나 넉넉하게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딱 말그릇이란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나는 소주잔만 해, 나는 간장 중심만 해 이렇게 하시면서 스스로의 말그릇을 평가하시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의 말그릇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말그릇이 큰 사람과 또 작은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었어요. 먼저 말그릇이 큰 사람은 많은 말을 담아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야, 딱 들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러면서 말을 자르지 않더라고요. 또 생각이 다르다고 야,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이러면서 말을 가로채지 않고 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타인의 말을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릇이 작으니까 자신의 말이 차고 넘쳐서 듣기보다는 항상 말이 많은 편이에요. 또 말그릇이 큰 사람은 말이 쉽게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밀을 털어놓아도 안심이 되죠. 그러나 말그릇이 작은 사람은 말을 쉽게 전합니다. 야, 그 사람이 알면 우리 본부 다 알가 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그릇이 작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그릇이 큰 사람은 필요한 말을 골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만 입을 열어서 말한다는 이야기죠. 말의 양이 많진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은 물러서지 않고 용기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신이 느껴지죠. 하지만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말이 워낙 많아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말의 양은 많지만 힘이 없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차이는요, 말그릇이 큰 사람은 말과 사람을 함께 볼 줄 압니다. 하지만 작은 사람들은 말에만 집착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도 나에겐 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도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는 것도 일할 만나게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또 잘 자라게 하는 것도 살맛나게 하거든요. 자,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그릇을 조금 더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지, 후배가 고민을 가지고 왔을 때 성급하게 가르치고 조언하지 않고 어떻게 지혜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방법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저와 이 말그릇을 키우는 방법을 다 배우시고 나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좀 잘해보면 좋겠다 라는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관계의 4가지 영역을 소개할 텐데요. 그 사람과 내가 그 4가지 영역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상대를 바라보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 분석이라고 하는 이론에서 나왔는데요. 먼저 2가지 관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OK 관점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긍정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잘하진 않더라도 노력하고 있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not OK 관점인데요. 한마디로 별로야 이렇게 보는 거죠. 해보려는 의욕도 없고 태도도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 사람, 그리고 OK와 not OK로 나누어서 보면 4가지 영역을 나눌 수 있겠죠. 만약 당신과 앞에서 떠올린 그 사람이요, I'm okay, you okay 영역에서 살고 있다면 어떤 대화를 하게 될까요? 아마도 실수해도 우리 서로 잘해보자, 실수할 수 있지 뭐, 너도 얼마나 속상하겠어 라는 공감과 위로의 대화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I'm okay, you are not okay 라고 보게 되면 어떨까요? 맞아요. 야, 괜찮은 내가 봤을 때 너 되게 별로다 하니까 자꾸 가르치고 비난하게 되죠. 앞으로 우리가 말그릇을 넓히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가겠지만, 만약 당신이 상대를 you are not okay 라고 보고 있다면 아쉽지만 당신의 말은 변화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배가 실망스러운 보고서를 가지고 왔을 때 그럼 그렇지, 혹시 한 내가 잘못이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좋은 대화 기술을 배우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그렇듯이 후배도 잘해보고 싶다는 거, 내가 성취하고 인정받고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싶듯이 상대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오케이 라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당신의 대화에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